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민주노총이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최저임금법 위반 실태 자료는 매우 충격적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지방정부조차도 최저임금 제도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라는 결과가 드러난 것인데요. 이 뭐 지방정부마저도 이렇게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고 있으니 민간 기업이야 오죽하겠냐. 이런 짐작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전체 조사 대상 241개 지자체 가운데 무려 102개, 112개, 그러니까 46.4%가 최저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인건비를 편성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혜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부장을 전화로 연결합니다. 최 부장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어제 민주노총이 발표한 자료를 좀 지켜봤는데요. 상당히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조사 내용을 일단 좀 압축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전국의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241개 자치단체를 조사 대상으로 했어요. 네네. 그래서 그 중에서 112개 음흠.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그 112개에서 최저임금법을 미달한 음흠. 인건비를 편성한 내역이 좀 확인이 됐습니다. 네. 최 부장님, 잠깐만요. 저희가 지금 자료 화면을 좀 띄워놓고, 예, 예.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저희가 좀 확인을 좀 하면서, 저희가 이게 생방송으로 진행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 자료 네. 화면을 좀 띄워놓고 최 부장님 말씀을 좀 들으면 아무래도 청취자들 또 이 방송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서 지금 자료 화면을 좀 준비해 놓고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 화면이 네. 떴습니다. 전체 226개 자치단체인가요? 자치단체 수가요? 네네네. 저희 조사 조사로는 대상. 241개를 음, 조사 대상으로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예, 그중에 광역이 15개가 있었고요. 아하, 지방이 226개가 있었습니다. 또 네, 세종시와 제주도는 빠졌는데 네, 여기는 자료를 찾을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아하. 없이 제외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예 자료를 찾을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이게 뭐 잘해서 빠진 게 아니라 세종시와 제주도는 자료를 찾지 못해서 대상에서 제외가 된 네, 거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네, 15개 광역은, 그러니까 제주도를 뺀 나머진 다 나와 있는 거네요. 그죠? 그 네. 중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곳이 지금 그 문제가 좀 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112개 자치단체에서 최저임금이 미달됐다라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어느 단체들이 해당이 좀 됩니까? 15개 광역자치단체에 소속돼 있는 음흠. 기초자치단체가 그중에 퍼센트로 보면은 충북 같은 경우에 80%가 넘게 가장 많이 위반을 했고요. 충북이요. 예. 그리고 대전 같은 경우도 83.3%가 위반을 해서 좀 음흠. 가장 심각한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양태는 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납니까? 아예 그냥 임금 조정을 해버린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아, 조사를 하면서, 네. 어느 정도 위반의 유형들이 좀 잡히더라고요. 아, 보니까 그, 하나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저임금에는 기본급이나 노동의 대가로 지급되는 부분이 아닌 네. 복리후생적 성격에 있는 예를 들어서 가족수당이라든지 상여금이나 네. 뭐 추가로 일을 해서 받을 수 있는 연장근로수당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이 되지 않는데 네네. 그 부분을 빼고 순수 기본급만으로 판단했을 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들이 음, 많이 있었고 네. 또 하나의 유형으로는 작년 최저임금인 5,580원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편성한 게 많이 있었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오른 걸로 예. 계산을 해야 되는데 작년 걸로 그냥 계산을 해가지고 임금 지급을 했다는 건가요? 예, 매년 8월 5일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도 네, 최저임금을 고시하게 돼 그렇습니다. 있어요. 네네. 그리고 지자체는 보통 9월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하죠. 네.
그래서 예산 편성에서 그 최저임금 인상분이 반영이 안 됐다는 거는 네. 사실 뭐 납득이 안 되는 음, 부분입니다. 자, 작년도 5,580원으로 산입한 자치단체는 어디가 그렇습니까? 어디가 그런 식으로 꼼수를 부린 겁니까? 아, 그 유형별로는 저희가 따로 분류를 하진 않았는데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가장 심각했던 곳들이 있어요. 네, 거기가 경기도 안산시와 안성시에서 네. 대부분의 기간제 노동자들이 44,640원 일당 해가지고 작년 최저임금을 지급받는 걸로 예산이 4만 편성돼 얼마요? 있었습니다. 44,850원이요? 44,640원이요. 640원. 이거는 네. 너무 심각한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행정 조치라든가 이거를 근데 우선 제가 궁금한 게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을 알고 있는데 이거 문제 제기를 안 하셨나요? 어, 아무래도 기간제고 비정규직이다 아, 보니까 문제 네. 제기하는 게 좀 어렵지 않았을까 짐작이 됩니다. 아, 기간제고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혹시 내가 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받지만 이 문제를 네, 제기했을 때 오히려 당신 나가라 라고 할 네. 가능성이 있으니까 오히려 함구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럴 걸로 짐작이 됩니다. 이거 굉장히 이제 부당한 처사인데요. 어찌 보자면 네. 이것은 이게 뭐, 지방노동위원회 혹은 뭐, 이게 좀 이렇게 노동위원회에 제소할 만한 사건은 아닙니까? 아, 당연히 그 노동청에 구제 신청을 해서 네, 미달된 부분만큼 돌려받을 수도 있고, 네,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하는 사용자에 대한 벌칙 규정도 또 따로 있죠. 음, 예, 근데, 아무래도 근로감독관 수가 네, 너무 부족하기도 하고, 예, 근로감독관도 업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예, 최저임금을 자기 업무로 그 어, 하기에는 너무 버거웠다는 현실이 또 음, 있는 것 같아요. 네,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지만. 예. 자, 그러면, 그래서 더, 예, 문제가 심각한 이런 상황이군요. 지금 네, 말씀해 주신 거를 보면 광역단체는 15개고 지방자치단체는 그중에 이제 무려 112개가 이제 111개가 12개가 이제 문제가 된 건데 여기에 해당하는 인원수는 한 어느 정도로나 잡힙니까? 그러니까 각 자치단체별로 뭐 대상자가 한 명일 수도 있고 뭐 많은 사람일 수도 있는데요. 대상자는 한 어느 정도나 파악이 좀 됐습니까? 음, 저희가 조사 자료로 네.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네. 예산 사업 명세서를 사용을 했는데요. 네네. 여기에는 한 해 예산의 계획을 적시해 놓은 거지, 네. 뭐, 인원이 몇 명이 되는지가 따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음. 예, 그래서 그 내용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뭐 이런 건데요. 지금 네. 말씀해주신 내용을 좀 종합해서 저희가 들어보면 이게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에서는 그래도 최소한 최저임금은 지킬 것이다라는 신뢰나 믿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건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수준으로 이게 신뢰가 깨진 건데 민주노총은 네. 처음에 이 조사를 어떻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까? 일단,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심의를 할 때도 그렇고, 네네.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흔한 근거로 중소영세사업장의 지불 능력을 이야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불 능력에 문제가 없는 지자체는 그럼 어떤가? 음흠. 그거를 또 보고자 했고, 또 하나로는 민간 부분의 모범 사용자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네. 실제로 그런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 음흠. 그리고 무엇보다 작년에도 같은 조사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위반한 데가 몇 군데 발견이 돼서 국정감사에서도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었고, 음흠. 노동부 통해서 시정 조치도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시정이 됐는지 음흠. 점검을 좀 하기 위해서 조사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위반 사례가 많이 발견됐는데요. 그러면 위반한 이 고용주라고 해야 됩니까?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어떤 벌칙 네. 조항을 좀 소송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최저임금법 상에는 네. 가볍지 않은 벌칙 규정이 있어요. 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는데, 네.
이거는 일단 법정 싸움으로 갔을 때 네. 재판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거고, 네. 어, 노동부 통해서 시정조치하고 또 네. 노동청 통해서 근로감독관 통해서 좀 더 빠르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통로들도 있죠.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것은 자치단체 장이 대상이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예컨대 서울시장이다. 서울시장이 위반을 했다. 예, 그러면 서울시장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는데 이 같은 내용을 공무원들이 알 거 아닙니까? 알면서도 이렇게 위반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지금 보면 2015년에도 위반하고 2016년에도 그러니까 작년에도 위반하고 올해도 연속적으로 위반하는 단체들이 자치단체들이 있어요. 그러면 작년에도 네,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네. 이 점은 좀 어떻게 저희가 분석을 해야 될까요? 공무원들이 알까요? 아, 저는 모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최저임금법상 이런 벌칙 조항이 있다는 걸 모르고 했다. 예, 그렇기도 하고, 뭐, 작년 최저임금이나 올해 최저임금이 얼마인지도 잘 모를 것 같고, 또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대해서도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네, 이런 내용들을 숙지하고 있었을 때 네, 문제를 좀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을 텐데, 예, 이런 최저임금 제도에 대한 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예, 문제가 발생했을 거라고 보고, 네. 또 최저임금 제도가 1988년에 시작이 됐는데 네. 여태까지 단 한 번도 예산 담당 공무원에게 최저임금 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예. 설마 그랬을 리가 있겠습니까, 정부가? 작년에 저희가 네, 조사를 하고 네, 행자부와 고용노동부에 국정감사를 하면서 네, 공무원들 대상으로 예, 교육을 좀 해달라라는 네, 요청이 또 예, 있었어요. 예, 예, 그래서 그런 행정 지침이 나왔는데 네, 그 행정 지침상 내용에 예, 내년 7월, 그러니까 올해 7월부터 네, 공무원 대상으로 예, 교육을 해야 함 하고 예, 가로 열고 네. 지금까지 뭐 단 한 번도 최저임금 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적은 없음 이런 단서가 붙었거든요. 참, 이게 나라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어떻게 국가에서 제도를 실시한 제도를 시행해야 되는 하위 부서들한테 교육조차 제대로 해주지 않고 이런 일을 하고 그리고 벌칙 조항은 만들어 놓고 아무런 교육도 안 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냥 과거 했던 대로 관행대로 그냥 하고 문제 제기 안 하면 그냥 넘어가고 문제 제기하면 그때서야 네. 사후 약방문격으로 부랴부랴 그냥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이렇게 고치고 어떻게 이렇게 정부를 운영할 그래도 되는 거군요 지금 우리나라 그래도 굴러간다는 게 신기합니다 진짜. 예? 네. 자, 그러면 지금 이 민주노총에서는 지금 제기된 이런 문제들, 지금 당장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정부가 최저임금법을 어겨도 어쨌든 눈치가 보이고 당장 이거라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못하지만 이렇게 발견된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노총이 좀 대신 나서서 받아주는 그런 거를 좀 예컨대 신고센터라도 좀 마련을 해서 제가 사실 이런 네. 대우를 받고 있는데 이걸 좀 해결해 주실 수 없습니까? 이런 걸 좀 운영하거나 이럴 생각은 없으신가요? 지금 당사자가 되신 분들이 꽤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방송 함께 하시는 분들 가운데. 예, 아무래도 노조가 조직돼 있는 곳들은 네. 그게 상대적으로 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근데 뭐 우리나라 비정규직 노조 조직률이 아직도 2%대밖에 되지 않고 그래서 민주노총이 나선다고 뭐 안 나서는 것보단 낫겠지만 네. 좀 비정규 노동자들의 주체 형성 문제도 좀 같이 이렇게 음. 상승이 돼야 네. 효과가 좀 클 것 같습니다. 음. 어, 잘릴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문제 제기를 하셔야 제도가 바뀌고 변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침묵하면 변화는 없거든요. 행동하는 양심이 결국 사회를 바꾸고 국가를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꾼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다 떠나서 이번 분석 통계 자료를 보고 가장 놀랐던 게 아예 예산 자체를 임금의 예산 자체를 최저임금에 모자라는 돈을 편성한 데도 있다면서요.
그렇게 해놓고 네, 인력을 썼다면서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해는 안 되죠. 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예 네. 예산 자체가 최저임금에 모자라요. 그렇게 편성해놓고 집행을 했어요. 그랬다는 거죠. 이런 데는 어느 지자체가 이렇게 했습니까? 아, 그 지자체별로 분류는 하지 않았는데 네. 대체로 그렇습니다. 112개 지자체들이. 진짜 충격적인데요. 그러니까 예산 자체를, 그러니까 그래도 그분들도 이제 신문은 보실 거 아니에요. 올해 최저임금이 얼마로 조정이 됐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그리고 본인이 예산 담당자면 각 시도 그 지자체 관계자들 말이죠. 그러면 뭐 행정 지침도 내려보내고, 올해 이렇게 최저임금이 달라졌으니까 달라진 최저임금에 따라서 이렇게 하라라고 할 텐데, 유독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어기는 이런 관행, 그리고 해마다 반복되는 이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하면서 정말 이해가 안 됐는데 이게 노동에 대한 감수성이랑도 또 연결이 될 것 같아요. 음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라든지 그 보통의 최저임금 받는 분들은 네, 이게 생활비기도 하고 생계비기도 한 임금인데 네, 그렇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리고 음, 설마 아직도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이 있나 하는 음, 생각도 음, 한편으로는 있는 것 음, 같습니다. 음. 말씀하신 대로 현재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일하시는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그것이 생계비고 생활비이기 때문에 이 자체라도 없으면 안 된다는 절박감이 있는 반면 자치단체에서 그 직급별로 이렇게 다 그 정규직 공무원 노동자인 경우에는 네. 최저임금 자체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런 처리를 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담당자들은 이걸 좀 생각해서 했어야 됐던 것은 네. 아닌가 싶고요. 이렇게 예산 담당자들이 터무니없이 예산을 설계해 놓은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감시를 안 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각 시도 그 지방자치단체에도 전부 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기초는 네. 기초의회가 있고요. 광역은 광역의회가 있어서 행정 권력을 감시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회는 예, 뭘 한 거예요? 의회는. 그것도 참, 그, 지금 저 최 부장님하고 저하고 둘 다 너무 당황한 가운데 인터뷰를 하고 있어가지고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께서도 뭐야 이게 지금 이러실 것 같아요. 에? 의회는 네. 뭘 한 거예요? 너무 궁금해요. 자정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법 위반인지 아닌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과 자정 능력과 또 연결이 되는 것 같고, 네, 그래도 뭐 올해 7월에는 예산 담당 공무원 어, 5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고 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작업을 매년 할 계획인데 네. 내년에는 좀 위반한 자치단체들이 대폭 줄어들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도 또 한편으로 갖고 있습니다. 너무 착하신 거 아니에요? 네, 팟짱에 이렇게 보도가 되고 오늘 아침 경향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저희 방송을 함께하고 계시는 각 시도의 그 광역 의원님들 그리고 기초 의원님들께서 즉각적으로 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네 도대체 이 비정규직 기간제 노동자들의 임금 체계가 어떻게 돼 있는가, 최저임금이 보장이 되는가 안 되는가, 안 된다면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즉각적으로 판단하셔서 해결을 좀 수일 내에 지어 주셔야 된다. 이런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면요. 그동안 우리가 최저임금 지불 안 하는 데는 주로 민간 뭐 악덕 기업주들 예? 그리고 왠지 네,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만 그럴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해왔거든요. 왜냐하면 네, 대개는 그런 사례들이 언론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대개 임금체불, 사장님 월급 주세요. 뭐 이런 이주 예, 노동자들의 목소리 저희가 많이 전달을 했었는데 이게 정부 안에서 버젓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 저희 방송 함께하고 계신 분들 청취자들께서 황당하다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이걸 근본적으로 좀 하려면 어떤 제도적 개선 방안이 있을까요? 일단 최저임금 제도에 대한 홍보 음흠. 그리고 인식을 제고하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이게 참
여러 가지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네네. 뭐 하나를 콕 집어서 말씀드리기가 참 그런데 네. 최저임금 위반했을 때 네. 그것에 대한 그 시정, 고용노동부에서 뭐 근로감독을 했는데 네. 최저임금이라는 게 사실 큰 돈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가볍게 생각하는 지점들이 있어서 일의 음.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는데 음. 그런 것을 전담할 수 있는 근로감독관도 생겨야겠고 음. 또 그 법원에서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게 음.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거다라는 네. 인식을 가지고 재판을 해야 하는 뭐 그런 인식의 변화들도 같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2012년 대선 후보 당시에 본인 스스로도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공약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 뭐 본인 스스로 약속을 안 지키고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유독 최저임금만 문제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최저임금과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 방향, 과 관련해서 이번에 이렇게 그 조사 결과로 드러난 바들 좀 어떤 좀 정부 차원에서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때 박근혜 대통령 후보일 때도 최저임금 인상을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또 기억나는 건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발언하기로 최저임금이 5천 원이 아직 안 되나요? 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진정성이 없었던 공약이었던 거고 뭐 음. 올해 총선에서 새누리당도 최저임금을 뭐 2020년까지 9천 원 수준으로 올리겠다라는 공약을 하기도 했는데 네네. 사실 지금까지의 인상률로 보면 2020년에는 당연히 9천 원 정도 되거든요. 현상 음. 유지만 해도. 편상 유지만 그렇 해도.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박근혜 대통령이나 새누리당에서 최저임금에 대한 정책이 없는 걸로 음. 보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은 없다. 이렇게 평가를 네. 하셨습니다. 진보 정당인 그 정의당의 경우에 최저임금 10,000원 시대를 열어서 국민 평균 임금을 300만 원 시대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정의당의 주장에 대해서 민주노총은 좀 어떤 입장이세요? 아, 예, 당연히 찬성합니다. 최저임금 10,000원 돼서 네. 200만 원 시대에 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만 원 시대라도 열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예. 해주셨어요. 자, 이번 조사를 하시면서요, 제일 그 끔찍한 경우도 발견을 하셨을 것 같고요. 특히 혹시라도 임금체불이나 뭐 근로계약서조차 쓰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이 진행된 경우라든가, 뭐 최저임금법 위반한 것은 물론이고, 이런 사례들도 좀 발견이 됐습니까? 이번 조사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는 부분들이라서 네. 따로 발견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어찌됐든 지금 굉장히 충격적인 최저임금법 위반 사례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노총 내년에도 조사를 하시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는 다루질 못했는데요. 내년에는 저희가 꼭 한번 다시 다뤄서 얼마나 변했는지, 실제 교육에 효과가 있는지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혜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부장과 함께했습니다.